안녕하세요. 저기 양정고등학교 교감 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PPT 바꿔주세요. 네, 원래 말이 조금 빨리 하려고 그러면 이제 빨라질 수도 있는데, 오늘 지난번에 1차 때, 저희가 두 번째인 입학 전형 설명을 하는 거를 조금 시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하고 내년에 어떻게 운영을 할지, 또 이 학생들이 또 3년 동안 양재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저희들이 역량을 키워서 졸업을 시킬지에 대한 것들을 좀 빠르게 또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저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교장교감이 올해 9월달에 바뀌었는데요. 3월달에 바뀌는 것보다 9월달에 바뀌어가지고 내년 또 내후년을 이렇게 준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미 계속 좀 교장 선생님께서도 올해 내년 예비 고3, 고2, 그 다음에 신입생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지 지금 사실 12월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일같이 회의를 하고 있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합의를 하고 있고, 또 좋은 방향으로 학교가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양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같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준해서 목동이 교육특구잖아요. 목동 교육특구에 걸맞는 그런 프로그램과 학교에 대한 어떤 선생님들의 마인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이번에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민족 사업입니다. 민족 자금으로 만들어진 학교고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고요. 이제 100년 훌쩍 지났고, 이제 올해 아까 말씀드린 120주년을 행사하고 있고, 2년 후에 120주년을 하지만 이미 한 1년 전서부터 이 3년 후에 있을 120주년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 나갈 것인가, 학교에도 동문들도, 재단도, 학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학하는 1학년들이 2학년이, 중심학년인 2학년이 되는데 1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순서는 이렇게 볼게요. 해설해 보시면. 일단 시작할 때 고등학교, 지금 내년 고등학교 자녀들, 또 지금 여기 학생들도 많이 왔는데요. 3년 동안 학교 생활은 성적과 별개로 즐거운 곳이어야 합니다. 친구들과 또 학교 선생님들과 학교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재미있는 학교 생활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학교는 어떤 교육의 장인데,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예비 단계, 대학교로의 진학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인성과 더불어서 진학 프로그램을 함께 좀 더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는 방법에는 학종과 정시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에는 교과 전형도 있습니다. 교과와 학종 중에 양정고등학교는 학종과 정시를 둘 다 준비해야 되는 학교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약간 서울 외곽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수시에만 전념을 해서 10명의 학생들이 대학을 가면 9명 정도는 수시로 가고요. 수시 중에서도 특히 교과로 가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 서울 중심에 있는 강남이라든지 목동 지역에 빼놓군요. 그렇기 때문에 목동이나 강남 이런 좀 교육열이 뜨거운 우수한 학생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수시라고 하면 학종이 대부분 많이 있고요. 수시 중에서도 논술은 학종하고 결이 좀 다릅니다. 내가 가서 수학 문제를 풀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술은 수시지만 정시와 같은 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는 만큼, 내가 얼마큼 학업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고요. 학종은 이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서 몇 등 정도를 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주 지방에 교육열이 높진 않은 그런 지역에서 반에서 1등하는 아이가 제일 잘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중경외시 정도, 전교 1등이 중경외시 정도로 간다면, 이런 목동 지역에서는 학종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학교 역량, 그러니까 얼만큼 많이 우수한 학생들 사이에서 이 아이가 퍼포먼스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런 걸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동 지역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종과 논술과 정시로 대학을 간다고 봅니다. 이것들을 아까 이제 학교가 그런 성격을 잘 알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감을 하기 전까지는 진학과 고3 담임을 지금 제가 세보니까 12번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12번 하고 진학부장 6년 하고
생활지도 분야하면서 이제 교과목을 올라왔는데, 진학 쪽에서는 학교가 어떻게 움직여야 학생들을 공부를 잘 시키고 또 대학을 잘 보낼 수 있는지는 그래도 비교적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도 그쪽 방향에 조금 더 강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3개년간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보셔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셔서 중학교하고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있었던 어떤 성적은 좀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중학교 때 내가 A가 많아. B가 있어. 선생님이 좀 나한테 섭섭한 이야기 좀 적어놨어. 이런 건 다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출결이 좀 어떻고 출결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다시 리셋해서 지금부터 평가는 대학에 들어가는 어떤 평가라든가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3월 2일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용어나 이런 것들이 다 익숙하지 않을 텐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3학년 2학기가 됐을 때 학부모가 내가 부모로서 또 자기 본인으로서 갖고 있어야 되는 용어나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보면 교육과정하고 시설인데 저희 학교 시설 다 괜찮습니다. 학교 넓고요. 교실 많고요. 고교 학점제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운영할 때 공간에 대한 고려는 안 해도 되는 학교고요. 선생님들 다 인원수에 맞게 교과별로 선생님 다 갖추고 있습니다. 교과고실 많은 학교고요. 성기전 기념 체육관도 굉장히 좋게 잘 되어 있고요. 장충체육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기전 기념 도서관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학교입니다. 벽돌이 만리동에 있던 학교의 벽돌을 건물값만큼이나 주고서 그대로 그 벽돌들을 그대로 갖고 옮겨왔어요. 의미가 있는 학교고요. 그 다음에 자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먼저 공통 일반 그 다음에 진로라고 보시면 돼요. 공통은 1학년 때 배우는 건데요. 대부분 1학년 때 또는 이래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로 1학년 때 깔려 있습니다. 2학년 때는 일반 선택 과목인데 일반 선택 과목은 보통 내가 수능 때 보게 될 과목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물리하고 생활과 윤리를 수능 때 볼 거야. 그럼 그 두 과목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일반 과목입니다. 3학년 때 주로 많이 깔려있는 진로 선택 과목은 수능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전공,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92개의 교과목을 교육부가 인정을 해줬어요. 검정 인정 과목들인데 그런 교육부가 그런 교육청이 인정한 그런 과목들 중에 내가 관심 있는 걸 하는 겁니다. 네. 수능하고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강남이나 목동 지역에 있는 이런 수능이라든가 입시에 좀 치우친 학교들에서는 진로 과목이 조금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과정상 진로 선택 과목은 많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보면, 이제 내년도 1학년 학생들이 보게 되는 이런 과목인데, 이건 그냥 사진 찍어 보면 아마 다른 고등학교들도 와서 보셨을 거잖아요. 1학년 때 건 공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 양동고등학교에는 제일 아래줄에 있는 진로 과목으로서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워낙 대학에서도 SW라든가 이런 특색 사업이 많이 있고 그런 학과가 정원 외로 대학이 더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AI 관련된 교육은 올해 우리가 인공지능 지역에서 선도학교로 지정이 됐고요. 내년에도 이어서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다 올렸고요. 양동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특징은 16+1 수업량 유연화 수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17주가 한 학기가 17주인데요. 17주 중에 한 주 정도의 4시간 각 교과 선생님들이 그걸 다 토해내면 한 30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그 30시간을 학교가 모아서 선생님들끼리 같이 융합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과가 융합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이 학생들이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교과 세특에다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교과 세특이랑 개인 세특인데 개인 세특은 이 일반교 고등학교 자사고에서 유일하게 개인 세특을 쓸 수 있는 건 16+1 수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학종을 준비한 학생들의 세특을 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가 이건 1, 2, 3학년 내년에는 1, 2, 3학년 전체 다 16+1 유연한 수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능 과목이고요. 이건 이제 수능 과목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수능 과목은 뭐 나중에 오시면 잘 아실 겁니다. 국어하고 수학은 선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절대평가, 한국사 절대평가, 한국사를 반드시 봐야만 되고 이런 얘기들은 이 밖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2학년 과목이고요. 지금 여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수능 독과목입니다. 나머지는 선택이고 2학년서부터는 일반 선택이 시작이 되는데 일반 선택에서 보시는 것처럼 2학년은 8과목, 3학년 2과목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으로 공통과목입니다. 공통과목이라는 건 필수로 양조고등학교에 들어와서 교육과정이 있으면 반드시 봐야 되는 독과목이죠. 그 다음에 이건 3학년이고요. 총 지금 7과목만 2학년에서 7과목이 학생 선택 과목입니다. 7과목을 내가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이건 학교에 단위 학교마다 거의 다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3학년에서는 이제 선택 과목이 다른 학교보다 좀 많아요. 많은 이유는 학생들이 이제 내가 3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들, 진로 선택하는 과목들을 좀 여러 개를 보서 그 어떤 걸 선택했는지 결을 보면 이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학과, 어떤 전공에 관심이 있는지를 좀 드러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과목수를 단위수를 각각 좀 줄이더라도 과목수를 좀 넓게 퍼트 놓은 게 양정고등학교 지금 3학년 교육과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학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까 그 연구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궁금한 거 있어서 적어주시면 좀 이따 저 끝나자마자 나가시면서 제출하시고 그걸 제가 먼저 끝나기 전에 먼저 제가 좀 읽어보고 중요한 질문들은 바로 공통적인 질문들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고등학교 지원하실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입학 안내 모집 요강을 보시면 됩니다. 지원 자격, 전형 절차, 지원율과 추첨에 대한 또 자소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김병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이것도 거기에서 자세히 다뤄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짜만 잘 지켜주시고 서류 제출할 거 있으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정고등학교는 순원 환기비가 고종황제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난 다음에 다시 재혼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재정을 지원해 줬고요. 이분의 그 사촌으로 알고 있는데 설립자 엄주익 선생님께서 1905년에 몇 명의 그런 뜻이 있는 교육의 뜻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세운 학교입니다. 양정이라고 하는 말은 주역에서 이제 비롯해서 여기에서 이제 좀 일반 학생들을 좀 잘 가르쳐서 바르게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100주년은 2005년에 100주년을 했고요. 2015년에 이제 110주년을 했고 이제 2025년에 110주년을 합니다. 학교 단위로서는 이 100주년 때요 에베레스트 올라간 적도 있고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110주년 때 이렇게 큰 행사를 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학교 체육관이 잘 돼 있고요. 바닥 공사를 얼마 전에 2억을 들여서 지난달에 새 거로 또 갈았습니다. 지금 계시는 대강당이고요. 700석이 두 개 학년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고요. 생활관 교육은 생활관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1학년에 들어오면 아마 내년서부터 다시 코로나 때 잠깐 멈춰졌는데 학급별로 들어가서 학교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인성 프로그램을 가지고요. 학급별로 1박 금요일 날서부터 토요일 또는 토요일서부터 일요일 이렇게 1박을 하면서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학급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도서관이고요. 도서관 1층에는 이렇게 130명이 들어가서 다양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또 특강을 들을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도서관 1층에는 역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별관이고요. 별관은 이제 2층까지는 교실인데 3, 4, 5층은 이 통째로 다 교과 교실입니다. 수학, 그 다음에 사회, 과학교과 교실은 다른 건물에 이 공간 건물에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식당을 모든 학교들이 있으니까. 교과교실 복도 그냥 사진이고요. 이건 수학과 교과 교실입니다. 되게 유명한 교실이고요. 한 150개 고등학교 이상 되는 고등학교들이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온 교실이고 여기서 오늘 아침에도 저기서는 오늘 아침에도 수학 영재 학교 수업을 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태권도 실이고요. 탁구장, 검도장, 3년간 이렇게 검도를 배워가면 단수를 따갖고 나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국제교류실이고요. 아무튼 교과교실을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양정 도서관 1층에는 역사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역사 자료를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인데 제가 여러
여러 중학교에 홍보를 나가면서 내년도에 이제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학교 선생님들하고 다양한 방법을 논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연중 무휴로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평일은, 그다음 주말은 적어도 9시 반까지는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아이들을 관리하고 질문도 받을 수 있고, 졸업생들도 우수한 졸업생들이 와서 이런 어떤 공부하다가 학교를 믿고 학교에서 정말 공부하는 학생들이 수학, 영어, 국어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00명, 100석 있어서 3학년 100석, 1학년 100석, 그 다음에 1학년 추가가 되게 되면 1학년 좀 별관에 70석 좋은 그런 기술이 있는데요. 여기는 뭐 성적순으로 우리가 할 건 아니고 학교에서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 먼저 선착순도 아니고요. 네. 신청받아서 그 아이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분반한 다음에 할 겁니다. 좀 엄한 규정을 두고요. 어머니들 지금 어머니들 여기 다양한 자기주도 이 도서실 있잖아요. 관리형 독서실 보내시는데, 거기보다 못지않게 아이들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벌써 이거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어제 오차회의를 했죠. 그래서 오차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직접 투입이 돼서, 관리를 할 거고요. 여기에 정말 고등학교 와서 내가 지금 성적이 좋진 않지만 정말 3년간 열심히 학교를 믿고 학교 선생님들 말씀 따라서 공부를 하겠다는 아이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잘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도서관 운영이 아니라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네,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면 요거는 내가 학종으로 대학을 갈 거야. 우리 아이가 또는 내가 반에서 5등 안에 들 것 같아. 이러면 이걸 찍어놓고 항상 이걸 외우고 있으세요. 지금 핸드폰을 들어서 찍고 계신 분들은 양정고등학교 꼭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그냥 뭘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정규 1등, 2등, 3등 한 애들이 물리원을 선택했으니까 나는 물리원을 피해서 다른 걸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뭐냐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최고의 내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아이를 길러내야 돼요. 엄마하고 왔을 때, 야, 아무개는 뭐 선택했더니, 아무개는 뭐 선택했더니, 그럼 우린 그걸 피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맥락으로 모든 고등학교 3년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경쟁력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학년 학부모들이나 2학년 학부모님들이 와서 선생님 지금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아이하고 얘기해서 정말 아이가 가서 해야 돼요. A라는 과목을 선택해서 2등급 받을 수 있는데 B라는 걸 선택해서 3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걸로 하면 안 되고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를 해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걸 어떤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아이들을 키워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다른 프로그램 할 때도 아까도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을 운영을 잘하는 학교가 아니라 그 도서관에서 있는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하면서 바꿔갈 거예요. 관리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그 학교에 있으면 자율활동, 동아리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지금 생활기록부를 보시는 건데 지금 생활기록부가 중요해요. 수상이 중요하지 않아졌고 봉사가 중요하지 않아졌고 출결이 그닥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병결 같은 거 이게 무단결석만 아니면 돼요. 어머니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단결석 며칠까지를 무단결석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학교를 안 나가는 거야. 무단결석 며칠까지 학교 대학이 평가하지 않을까요? 무단결석 이틀 몇 점 깎일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서너 개 대학들에서는 무단결석 3일까지 또 괜찮아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비가 와가지고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365일 매번 이렇게 진짜 아픈데도 불구하고 막 가방을 메고 이렇게 가라고 하잖아요. 독한 아이들을 원하진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를 듣는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그냥 학교 안 나가도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정말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요. 출결이 요즘에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율활동이 중요하고요. 동아리도 중요하고 진로도 중요하고 독서가 가로를 쳐줘야 돼요. 원래 독서는 가로를 쳐줘야 되는데 독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채택이라든가 이런 여러 자율활동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읽었던 것도 다시 고등학교에서 한번 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좋다는 겁니다.
내신대 모의고사, 내신을 해야 되는 모의고사를 해야 되냐. 이거는 내신을 해야 되는 정시로 가야 되냐. 수능을 보느냐, 내신을 공부하느냐. 이건데요. 5번 보시면 내신을 버리면 안 되는 이유는 100가지를 들 수 있고요. 가장 큰 거는 내신을 버려가지고 모의고사를 잘 본 학생이 없습니다. 일단 이유는 내신을 버리면 이래요. 정규 1등짜리는 내신도 공부하고 수능도 공부해요. 근데 둘 다 1등이에요. 근데 걔는 수행평가도 잘해요. 걔는 캠프도 해요. 동아리도 열심히 해요. 다 잘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엄마 나는 정시가 동아리 좋아하는 안 할 거야. 나는 축구 할 거야. 축구가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축구를 해도 돼요. 이유를 다 갖고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니까 난 동아리만큼은 내 취미생활 할 거야. 이런 생각 갖고 하면 돼요. 근데 내신을 버리면 1학년 딱 끝나고 나서 내신이 안 좋아. 공부 안 해서 내신이 안 좋은 건데 엄마 난 내신 안 하고 정시만 할 거야. 이제부터 내신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내일 수학시험인데 오늘 수학시험 안 하고 잘 놀아요. 게임이에요. 엄마가 너 내일 시험인데 뭐해? 그러면은 엄마 나 걱정하지 마. 난 정시야. 이렇게 해요. 어쨌건 그리고 내신을 진짜 버린 애들 중에 모의고사만 해가지고 수능으로 서울대 가는 애들 봤어요. 걔는 내신이 올라요. 주요 과목이 단위수 34단위에 32단위에 대부분이 주요 과목이기 때문에 그 단위 내신 단원, 내신의 교과를 하나 올리고 다른 교과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전체적인 성적은 유지되거나 적어도 유지가 돼요. 내신대 모의고사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지 간에 내신 버리지 말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교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세특 관련된 거긴 한데 양정고등학교가 이건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그냥 이건 저 말을 듣고 양정고등학교가 인근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보다 행사가 적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행사가 어떤 치러낸 행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 그냥 생각나는 말씀드리면 졸업하고 60년 되신 분들이 지난달에 양정을 방문했습니다. 양정고등학교에 몇 살이에요? 80세 되신 분들이 양정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1,000만 원 기부하시고 양정고등학교에 와서 행사를 치르시고 거기도 한 70분 정도가 오셨어요. 오셔서 그걸 또 학생들이 또 잠깐 학생회 대표들이 와서 그걸 또 봅니다. 보고 동아리 윈드 오케스트라 하는 아이들이 나와서 그런 분들도 맞이해주고 이런 행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되게 느끼는 게 많이 있는 또 양정대제 러플 정기전 같은 것도 있고 마라톤 대회도 있고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인성이라든가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협동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불러낼 수 있는 인성 프로그램이 어느 학교보다 잘 돼 있고요. 공립이나 이런 데서 새로운 학교를 국제교류인데 국제학교라고 있습니다. 국제고가 있습니다. 여기 회화동 앞에. 그 국제고등학교가 이 국제교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학교인데 인위적으로 힘들게 이렇게 양정고등학교처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려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노하우도 필요해요. 양정고등학교가 30년, 짧게는 30-40년 그 이상의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양교전 다른 고등학교에 연세대, 고려대 하듯이 이런 것처럼 학교 간 이런 시합을 하면서 애들이 정말 져서 억울하고 이겨서 기쁘고 이런 감정들을 만들어 놓는 거는 벌써 70년, 80년째 이어지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잘 돼 있으니까 학교 인성에 대해서는 잘 돼 있어요. 믿고 오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는 수학여행도 좀 빠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여행, 2학년 때 간 용어점 체험활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오랫동안 잘 정착이, 바람직한 방향에 정착이 되어 있는 거고요. 동아리 활동도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산업관 같은 경우는 80년 정도 됐고요. 아까 고등학교 동아리 멤버들로 에베레스트 올라간 거는 세계 최초인지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라고 하고요. 그렇게 자부심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선배들이 와서 그냥 한두 살 많은 선배들이 와서 그냥 이렇게 삐짝삐짝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한 대선배님들이 오셔서 아이들 밥도 한 번씩 사주시고 이런 동아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성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잘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요건 좀 말씀드릴게요. 양정고등학교의 스팀 교육, HRD, 인공지능,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진로 기자단 활동. 이런 진로 기자단 활동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걸 조사해서 학생들한테 발표하는 게 기자인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하면 그런 내용들을 또 생각해 적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진로 컨퍼런스는 이제 한 학기당 2번 정도씩 할 계획입니다. 다시 살릴 계획.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최근 코로나 때문에도 안 했고요.
졸업한 동문들이 많이 있는 게 또 장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러 가지 분야 33개 학급이니까 30개, 33개 학부모님이라든가 동문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각 분야에 있는 진로에서 성공한 선생님들이 사람 선배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각 교실에 있고 아이들이 이걸 선택해서 방과후처럼 선택해서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듣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국제교류가 있는데 양정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국제교류를 한번 꼭 참여를 해봐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내본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요번에 1월 달에 저희 학교에서 24명이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에 있는 고등학교로 각자 이제 국제교류를 떠납니다. 그럼 약 2주간 10일에서 한 2주간 정도를 그 학교에서 그 나라에서 머무는데 단위 학교, 그 학교에 고등학교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에는 한 친구하고 매핑이 돼서 그 친구네 집에서 10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홈스테이를 하고요. 그 학생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 아들이 신세졌던 그 아들이 오는 거잖아요.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습니다. 오면 저희 집에서 방 하나 내줘야 됩니다. 방이 하나 있는 방을 해줘야 된다는 게 항상 식사도 좀 신경이 쓰이고요. 네,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 방 하나 좀 진짜 좀 청소부터 좀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온도는 안 됩니다. 침대. 그래서 국제교류가 굉장히 잘 되는 학교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교장 추천서만으로도 외국의 뉴욕 주립대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MOU가 맺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23개 나라에서 한 개 고등학교씩이 한 개 고등학교에 3명씩, 63명, 69명이 됐군요, 이번에. 69명의 학생들이 24개 학교에서 월드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한 30년 된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데, 양정고등학교가, 그 당시에 국제 있는 학교가 양정고밖에 없어가지고, 양정고등학교는 그 당시 교장 선생님께서 이걸 선택을 해서 30년째 우리 학교가 대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국제고 이런 데 프로그램도 많이 알고 있는데, 양정고등학교가 제일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10일 정도 갔다 오고 10일 정도 외국 갔다 오고 또 10일 동안 그 애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해가지고 대학을 못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코로나가 한 4년 동안 있으면서 지금 다시 연락이 돼서 이번에 대구 있는 학교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이번에 1월달에 프랑스 어디로 부탁했거든요. 로키디 갑니다. 로키디 가고요. 일본 아자부 고등학교는 이번에 갔다 왔고요. 스바르 고등학교하고도 이렇게 교류가 있고, 엘리코 토시라는 이탈리아에 있는 학교로 이번에 또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10명 다니는 국제교류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좀 더 나가면서 물어보세요. 관심 있으십니다. 선발이 의지가 있으면 영어, 목동권에 있는 애들이 영어가 기본적으로 적당히 되면 기본 자격이 되는 거고요. 성적만으로 뽑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고요. 이런 입학설명에는 국제 학교들도 입학설명합니다. 특색 프로그램은 수학, 과학 트랙, 이게 뭐냐면요. 특색 프로그램입니다. 수학, 과학 트랙은 1학년하고 2학년 뽑는데 수학, 과학 트랙이 구영재학교예요. 수학영재학교.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험을 봐서 뽑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영재학급을 우리가 수학, 과학 트랙으로 이렇게 HRD라는 걸 바꾼 이유는 영재라는 것이 영재 활동이 생활기록부에 입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돌린 거고요. 그냥 이 프로그램 자체는 영재 학급하고 똑같다. 중학자는 영재 학급, 수학 영재, 이렇게 과학 영재처럼 똑같은데 수학학 중심입니다. 여전히 선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발권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수학과학은 저건 토요일 날마다 하고요. 스팀은 융합교육이 양정고등학교에서 13년째, 내년이 14년째에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 14년째. 정말로 순수하게 교장, 교감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끼리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선생님들끼리 회의하고 융합해서 지금 14번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진짜 한번 들어보면, 들어야 되는, 한 번 정도는 꼭 들었으면 좋겠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아두이노하고 건축 설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들을 수 있도록 스팀은 방과후, 메이커는 방학 때 우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면 세 개를 다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합니다. 좀 말씀을 그렇게 드렸고요. 저희가 아까 그 영재교육은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재교육 60만 원, 연 60의 수영비를 받아요. 그런데 양정고등학교 재단하고 학교에서 의지를 가지고
학교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돈의 예산을 가지고요. 양경고등학교 우수한 학생들이 뽑히면 거기에서 그 학생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무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 스팀도 아까 메이커도 다 무료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좀 뜻이 있는 학생들이 오면 좋고요. 수학과학 트랙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스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가 해시계, 옷, 화폐, 도자기 가지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화폐만 놓고 보면 화폐에는 그 마그네틱에 쓰고 있는 그런 어떤 마그네틱의 이 바코드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데 쓰이는 게 그 광물이 거기에 들어가는 그 광물이 지구과학하고 관계가 있고요. 화폐니까 경제, 역사, 그다음에 뭐 조개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뭐 수학, 경제니까 당연히 수학 들어가겠죠. 경제니까 또 사회도 들어가고 이런 여러 관련돼 있는 선생님들이 각 과목에 한 개의 주제를 갖고 한 개 학생한테 그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메이커 교육은 뭐 아두이노 이렇게 프로그램 짜가지고 저런 거 가지고 이제 뭐 프로그램대로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그리고 올해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AI는 제가 AI 클래스라고 해서 파이썬을 좀 할 줄 아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하는 것만 저것만 선발이고요. 저건 진로 활동에 기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캠프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코딩 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건 지금 저기 여성철 선생님이라고 그 컴퓨터 선생님이 하시는데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고 계시고 예산도 뭐 수천만 원을 따가지고 하시고 계시고 내년에는 또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각각의 4개의 프로그램을 동아리라든가 교과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서 생활교육에 다 넣어줄 수 있도록 만드셨더라고요. 이거는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게 지금 남자한테 중앙일보에서 수년 전에 남자한테 10대 때, 20대 때, 30대, 40대 때, 50대, 60대, 70대 때 남자들한테 그때마다 좀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것들인데요. 찍어놓고 집에 가서 하나하나 보면 재밌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대, 70대 때 되면 뭐 10대 아내한테 눈물이 나게 했다 그러면은 아내가 아프거나 막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그런 나이대에 갔는데 50대에 가장 후회되는 건 공부 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 이걸 보여주면 와닿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게 남자 건데요. 여자 거 보면 아이들 공부 좀 시킬 걸. 그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막 애가 울고 있으면 여보 그냥 내가 좀 더 벌게. 애는 좀 행복하게 살게 하자.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애기 그때 내가 공부를 시켰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싸워서 지면 안 돼요. 중학교 때까지 괜찮은데 이거 제가 저걸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고3 담임 많이 했어요. 고3 많이 했는데 엄마들하고 이렇게 앞에 있으면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저는 자꾸만 2페이지 지방대를 바꾸고 엄마도 다시 앞 페이지를 돌리고 막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있죠. 아이도 내 성적하고 상관없이 나도 좋은 데를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해놓은 게 없고 그러니까 물어요. 옆에 있는 엄마는 또 내가 그때 중학교 때 내가 뭐 이러고저러고 해서 그렇다고 또 물어요. 울고 있으면 아버지 속상해서 직접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누가 얘기해요. 시간을 가고. 그래서 저는 내가 느낀 건 이래요. 학생들, 중3 학생들 여기 있으면 언제 해도 해요. 안 하면 나중에 속상한 때가 와요. 후회하는 때가 반드시 생긴다. 남자들은 조금 그게 좀 아닌데, 여자들은 50대는 공부에 후회를 하지 않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네. 공부해야 됩니다. 진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하나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3 학부모들이니까 말씀드리면, 중3 학부모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어제 양정중학교 애들 데리고 며칠 전에 특강을 했습니다. 양정중학교 애들은 여기 가득 있는 거죠. 근데 걔네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이제 다 잊어먹고 가도 돼. 양정고등학교, 니네 어느 고등학교 가든지 간에 너네는 뭐 서울대 가르치는 양정에서 서울대 갈 거고, 강서가도 갈 거고, 한가라 가면 갈 거야.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상담을, 초등학교 애들도 상담을 정말 많이 합니다. 초어, 중고 다 하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에 인생에서 제일 많이 나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때가 오늘이, 지금. 그게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이야. 막 이런데 그 지금은 50대. 이게 아니라 중3 11월서부터 4개월 정도 남습니다. 4, 5개월. 고등학교 1학년 3월달도 그냥 중3 거라고 보면 중3 때 시험을 언제 봐요? 3월 24일 날 봅니다. 3월 24일 정도에 중3 모의고사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고1 입학해서 3월 말에
첫 모의고사 보는데 그 범위가 중3까지 중학교 범위예요. 그거 잘 보는 애가 고등학교 시험 잘 봐요. 아, 중학교 때까지가 괜찮아? 아니에요. 공부도요. 이게 지나게 된 이야기가 나중에 좀 가고요. 보세요. 내 아들이 지금 수투 나가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수투 한 번 했다. 네, 그랬어요. 수원 했다. 수원까지는 했다. 손 들어보세요. 아, 그건 괜찮아요. 했잖아요. 했어요. 다 했어요. 지났어요. 이미 수투 이전까지 가고 있어요. 다. 근데 아이가 수학 상이 끝나면 하를 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수학 하가 끝나면 수원 하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아냐고 물어보세요. 아냐고. 이게 이 아이가 수학 상을 잘하면 수학 하면 돼요. 수학 하자. 1학년 거 끝나면 1학년 거 끝난 게 아니라 진도가 끝난 게 아니라 학원 선생님 전화해서 어머니 오늘 저기 1학년 수학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수학 2학년 들어간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돼요. 아냐고 물어봐요. 우리 아이가 잘 안 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른다고요. 옆집 아이가 미적을 하든 대학교를 하든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을 하든 말든 이 아이가 알고 들어오면 돼요. 제가 좀 아까 얘기 드린 게 뭐냐면 3월달 말에 보는 중학교 3학년 수학시험 모의고사 그 성적이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 시험 잘 보게 하면 돼요. 학생들도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많이 보이는데 니네 고등학교 거 하는 것보다 고등학교 3학년 3월달 모의고사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갖고 오면 양정고등학교에서 원하는 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것까지 잘 해갈 거예요. 다 아는 거 같죠? 아는 거 가지고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수학 공식을 가지고 응용해서 복잡한 게 아니라 응용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용어를 알고 있는 단어를 알아갖고 오는 게 아니라 수능이 왜 어렵냐면 단어랑 공식이랑 다 그것만 알려줘요. 내신도 그런 거 중심으로 물어봐요. 학교 분필이 뭔지 알아? 선생님이 누군지 알아? 칠판이 뭐야? 복도는 어디야? 또 뭐 교장실 어디야? 뭐 이거 뭐야? 선생님 누구 선생님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런 단어들을 다 가르쳐주고 수능에서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양정고등학교에 3년 동안 다녔는데 양정고등학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그 어떤 개선 방향이 뭔지 말해라 이래요.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 단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단어를 가르쳐주는 게 용어예요. 그 용어들을 하지 말고 그 용어들을 가지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진도만 너무 뺀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3 때 가서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1, 2년 공부한 아이들한테 잡히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요. 진도만 많이 알고 있느냐 하는 거를 진짜 알고 있는 상태로 들여보내주세요. 그러면 최고 예습이 아니라 예습이지. 선행이 아니라 예습 정도를 저는 최대 만일년 봅니다. 만일년. 앞으로 2년 후에 배울 거 지금 엄청 열심히 가르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학생들 중에 선행하는 애들 있으면 수원. 근데 제일 1페이지에 나오는 게 로그 2의 8이라는 게 나오는데 수학이거든요. 로그 2의 8을 모르면 1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로그 2의 8이 얼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수원을 다 배웠는데 수원이 끝나고 수투 배우는데 로그 2의 8이 얼마야?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알아요. 안 돼요. 잠깐 기다려달래요. 그리고 딱 3? 이래요. 3이 답이에요. 3? 이래요. 옆에 안다고 옆에 애 머리 쓰다듬어 주면 안 된다. 이건 모르면 안 돼요. 3 그래요. 그럼 제가 다가 아니 이거를 그냥 로그의 8이 얼마야? 3이요. 이렇게 1-1이 얼마야? 2에 2 이랬대. 1-1이 얼마야? 잠깐만 저 알아요. 잠깐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내가 걔를 쳐다보고 있을 때 그러면 걔가 뭐라냐면 잠깐만요. 2? 뭐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한 권을 다 했고요. 1페이지에 있는 걸 모르는데 다 했고요. 그 애가 수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그래서 중3 겨울방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많이 바뀌어요. 이 얘기는 왜 그래요? 그럼 오늘 수업 공부하면 내가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져요. 진짜 좋아져요. 근데 이 시기에 공부 조금만 해도 성적이 막 올라요. 이유는 뭐예요? 다 놀다는 거예요. 다 놀기가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양정고등학교는 진학 지도부가 되게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 양정도 아세요? 2학년 때 선생님 제 성적표하고 제 내신과 내 모의고사와 굉장히 흡사한 선배들이 4, 5년 동안 그런 선배들이 어느 대학을 어떻게 갔고 수시를 어디를 썼고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학교면 돼요. 저희가 한 10년 이상의 데이터가 잘 갖고 있고요. 그걸 갖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요. 도서관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냥 도서관은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 본 적이 있는데 키오스크라고 해서 이제 진짜 어디 큰 대형 독서실에서처럼 자기가 입출입 찍고 어머니한테도 연락이 가고 찍고 몇 시간 했고 한 달 동안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모든 아이들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중점 사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그런 수능 성적, 정시를 잘 보게 하기 위해서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각 교실에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교실이 무너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요즘 핸드폰 때문에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그런 서희초 고등학교 때문에 교실 상황이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는데 선생님들하고 함께 아이들이 정말 수업 시간에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주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서 두 번째 줄 대강의 수준은요.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60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우수한 인기 있는 또는 역량이 있으신 우수한 수업을 여러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대형 강의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 좋고요.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제가 박윤군인데요. 박윤군이라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보통 한 8명에서 9명 정도의 교과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교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박윤군이라고 하는 학생의 생활기록을 올려놓고 같이 이 학생이 어디를 가고 싶은 학생이고 무엇에 중점인 학생이고 어디가 약하고 얘가 어디에 노력을 하고 있고 어디가 약해서 좀 중점을 해주고 이걸 같이 담임 선생님들이 교과 선생님들한테 하는 시간을 저희가 갖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좋냐면 내가 이 학생의 박윤군에 대해서 세팅을 적어줄 때 이 학생의 진로, 그 다음에 이 아이의 고민,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떤 게 장점, 단점을 알고 있으면 적어주는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달라져요. 이 학생들을 1등부터 30등까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1등부터 30등이 생활기록부가 다 중요하지 않아요. 양정고등학교에서는 이 근처에 있는 모든 목동 지역 마찬가지, 강남 지역 마찬가지인데 우수한 아이들이 많으면 반에서 2, 3등이 넘어가면 정시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해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요. 넉넉하게 6등, 7등까지는 생활기록부를 관리해라. 그러면 우리 한 반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명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해서 잘 적어줘야 되는 아이들은 한 반에 한 5명 정도 맥시멈이라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학생 그럼 난 내신 관리 안 해도 되냐? 내신 관리 안 하면 망합니다. 이건 그냥 내신 관리를 안 하면 망한 이유는 내신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내신 관리를 안 하고 정시에 왜 집중하려고 해요? 힘드니까. 그래서 엄마 나 이제 내신 안 하고 정시에 집중할 거야. 그러면 안 힘들어져야 돼요. 안 힘들어져요. 안 힘들게 공부하고. 근데 계속해서 타협을 해나갑니다. 본인이 편하려고. 그래서 전교 1등을 하는 애는 전 과목이 우수하고 수행평가도 다 잘하고 프로그램에도 다 참여하고 전교 회장 가면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단 한 과목도 1등급에 안 나오는 아이들이 단 한 과목도 1등급을 못 받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그냥 온전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줄 겁니다, 제가. 예. 됐고, 입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되게 마음에 들진 않는 상태이긴 한데, 이게 지금 최근에 입시, 이렇게 되고요. 이건 그냥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재학생, 졸업생, 이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좀 일부러 표에서 놨습니다. 수시에서는 아무래도 재학생들이 많이 가고요. 정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학종이냐, 저희 학교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수시 중에서도 수시, 정시, 졸업생, 재학생, 인문, 자연, 그 다음에 이제 수시에서도 학종, 논술, 교과 이런 걸로 되게 디테일하게 자료를 잘 갖고 있습니다. 잘 가지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뭐 여기 서울대 이쪽을 보면 그냥 제가 어떤 약속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 보면 내년서부터 올해 내년도 아니에요. 1, 2학년은 이미 11월, 12월서부터 다 어떤 정시를 준비할 수 있는 학교. 그 다음에 수시는 되게 잘 돼. 이 근처에서 양동고등학교 수시가 제일 잘 돼 있다고 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잘 돼 있고 선택도 굉장히 잘 적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시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제가 그냥 이렇게 제가 진학부장을 또 오래 했어요. 고3 담임도 많이 했지만 진학부장도 많이 하고 진학 쪽에 좀 어떤 방법, 아이들의 진학에 관심도 있고 방법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게 앞으로 향후 몇 년간에 여기서부터 이제 훨씬 더 좋아질 거로 약속을 좀 드릴게요. 의대치대 약학 한의대 수기대는 이렇게 되고 아래는 지금 1년 전 겁니다. 이제 2년어치 거의 데이터고요. 그래도 사실 상당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네. 지금 여러분들이 올라올 때는 지금 학교가 약간 긴장을 하고 좀 이제 입시에도 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우수한 아이들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수하다는 건 학생들한테 지금 이미 우수한 성적의 아이들을 포함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학교하고 더불어서 좋은 프로그램 안에서 발전할 수 있는 학생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2025년 이후에 어떤 특징을 제가 적어놓은 건데요. 네. 고려대학교가 논술 전형을 처음으로 다시 8년 만에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이 폐지되고 있고 고려대학교는 면접을 폐지하고 있고요. 연세대학교 자연계 논술 전형에서 이제 과학이 없어지면서 지금 1학년부터는 순수하게 수학만 봅니다. 그러니까 왜 수능은 전과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교과는 뭐 내시 성적으로 가는 거고요. 학종도 학생활부 전체로 가는 거고요. 수능은 5과목을 뽑아서 보는 거고요. 논술은 자연계 논술은 수학만 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아주대학교, 경희대학교, 의대만. 아주대, 경희대, 의대를 제외한 모든 논술고사는 이제 수학만 봅니다. 나머지가 뭐 전교 꼴등이라 하더라도 수학이 우수하면 뽑아주는 전형이 이제 논술 전형인데 면접에서도 지금 이제 수학 중심으로 가고 있고 수학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좀 탄탄하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좋은데 다른 게 너무 안 좋다. 그래도 되느냐? 수학만 보고 뽑는 전형의 수리논술 전형. 수리논술 전형이 왜 있냐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수학을 하고 있는 거지 학업 역량은 우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놓고 어떤 과목을 가르쳐도 이 학생들이 그 학습 능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할 줄 아느냐 하는 걸 평가하는 학문이거든요. 저도 전공이 수학이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활동고시 면접분장에서 이제 이런 변화들이 있다. 이건 뭐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지 간에 갖게 되는 그런 건 뭐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왜 적어놨냐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저가 할 거는 뭐 이화여대는 아니니까 지우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무시한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받게 될 그런 입시의 변화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진학부장을 오래 가지고 진학 쪽에 관심도 많고 부장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교가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건 어느 학교보다 양동고등학교가 다양한 활동, 그다음에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지금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2, 3학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들어오는 신입생을 대상으로는 올해는 어떻게, 내년에 어떻게, 뭐 이번 달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입학하기 전에 3년간 어떤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길러낼지에 대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다 교장 교감 선생님이 바뀌고 직장 선생님들도 다 같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가 아니라 거의 이제 또 한 반 이상 체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공유해서 뭐 학적, 국적 바꿔도 이건 뭐 양정고등학교 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훌륭한 학교에 양정고등학교 명문입니다. 명문. 제가 볼 때는 이 근처에서 명문 뭐 그렇고요. 네. 네. 질의응답은 이제 나가서 이제 과별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부터는
입학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재밌게 되게 빵빵 터지게 이렇게 잘하는데 정말 10분을 약간 줄여야 될 상황에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하여튼 뭐 우수한 학생들이 양정고등학교에 많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학교가 책임지고 그동안보다 더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질문 중에 답변하신 것